안녕하세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워킹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많은 분들과 나누었던 육아휴직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해내고 있는 여러분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소득 손실을 최소화하는 똑똑한 팁들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나눠드릴게요. 첫째를 낳았을 때 생각해보면 그 90일의 출산 휴가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출산 후에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수술 부위가 아프거나 밤낮 없이 이어지는 수유와 아기 돌봄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출산 휴가는 총 90일인데 법적으로 이 중 45일은 출산 이후에 꼭 써야 해요. 쌍둥이 같은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기간을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저는 이 기간 동안 산후조리와 함께 아기와의 유대감을 쌓는데 온전히 집중했어요. 출산휴가 급여는 회사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받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보통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출산휴가 급여 90일치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어요. 반면 대기업처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아니라면 처음 60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받게 돼요. 이때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 두셔야 소득 공백 없이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출산 예정일보다 아기가 늦게 나오면 휴가 시작일을 늦춰서 출산 후 90일을 온전히 쓸 수 있으니까요. 미리 회사와 조율해 두면 좋겠죠. 그리고 남편의 역할도 정말 중요한데요. 남편은 따로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을 받을 수 있어요. 유급 휴가니까 소득 걱정 없이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다. 첫째 때 남편은 출산 직후 며칠을 사용해서 병원에서 함께 산후조리원까지 저를 케어해줬고 나머지 기간은 제가 태어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아기 적응 시기에 맞춰서 나눠 썼어요.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일 중 10일은 유급, 10일은 무급이 원칙이지만 많은 회사가 20일 전부 유급으로 지급하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법적으로는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서 육아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출산 휴가가 끝나면 육아휴직을 고민하게 되죠. 남녀 모두 1년씩 사용할 수 있고 아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어요. 저는 첫째 때 1년을 다 썼는데 둘째 때는 복직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경력 공백에 대한 부담도 컸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제가 출산 휴가만 쓰고 바로 복직하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기로 했어요. 이때 저희가 활용한 게 바로 6+6 부모 육아휴직제입니다. 예전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더 좋아진 건데요.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어요.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돈 걱정 없이 육아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저희는 남편이 먼저 3개월을 사용하고 제가 이어서 3개월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최대로 받는 전략을 세웠어요. 이렇게 하면 총 6개월 동안 월 최대 450만 원이라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통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소득을 훨씬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어요. 요즘은 아빠들이 육아휴직 쓰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으니까 남편과 꼭 상의해서 이 좋은 제도 놓치지 마세요. 육아휴직을 쓰는 기간은 회사 근속 기간에 포함되니까 승진이나 퇴직금 산정에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육아휴직은 단순히 쉬는 기간이 아니라 아이와의 유대감을 쌓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연습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물론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죠. 하지만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육아에만 집중할 수 있답니다. 저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쓴 덕분에 제가 온전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육아휴직은 소득 감소를 동반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계획이 꼭 필요해요. 저도 육아휴직을 결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가계부 점검이었어요. 지출을 줄이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미리 계산해서 저축해두는 거죠. 육아휴직 급여만으로 생활하기에 부족하다면 미리 비상금을 마련해두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또 회사 내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일부 회사는 정부 지원 외에 추가적인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거나 복지 포인트로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회사 담당 부서나 인사팀에 문의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챙겨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도 놓치지 마세요. 만 8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나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모급여,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까요. 꼭 신청하셔야 돼요. 이런 작은 지원금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쓰면서 경력이 단절될까봐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복직했을 때 내 자리가 있을까, 내가 업무 감각을 잃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하지만 육아휴직은 경력의 끝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오히려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답니다. 저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재테크 공부도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개발에 집중했어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보장된 권리이니까요.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업무로 복귀시켜야 하죠. 이 법적인 보호 장치를 믿고 육아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은 부모가 함께 아이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소득 걱정은 덜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